뭐야? 사장님, 공무 없으면 나가. 울면서 빌어도 되돌릴 생각은 없어. 게임보이 팔 수 있습니다. 뭐? 게임보이 살릴 수 있다고요.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사실 사장도 쌓여있는 게임보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골머리를 썩히고 있었다. 게다가 요코이의 팀이 활동을 중단하자 다른 부서들이 바로 문제가 터져 출시가 엄청나게 지연되었던 것도 있었다. 요코이는 사장과의 독대 후 어떻게든 팀을 회생시키고 출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요코이의 게임보이가 출시를 앞둔 상황이 되어도 닌텐도의 다른 팀들은 게임보이가 망할 거라 저주를 계속 퍼부었다. 게임보이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도 크게 보여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다.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게임보이는 진짜 미친듯이 팔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닌텐도가 제품을 생산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1억 2천만 대라는 무시무시한 판매량. 게임보이는 R&D가 맡았던 프로젝트인 페미컴과 슈퍼페미컴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다. 사실 이 게임보이에 얽힌 요코이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두 개만 소개하자면, 왼손에 장애가 있었던 아이를 둔 어머니가 보낸 손편지가 있었다. 혹시 왼손잡이용 게임보이를 발매해 주실 없냐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요코이는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몰래 부품들을 가져와서 몇 시간 만에 왼손잡이용 게임보이를 만들어서 그냥 보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치여 파손된 아들의 게임보이를 수리해달라는 편지도 있었는데, 요코이는 앞으로는 차를 조심하라는 메모와 함께 새 제품을 그냥 보내주었다. 요코이는 게임보이 출시 이후에도 모든 퍼스트 파티 게임보이 출시를 감독했다. 그러던 중 새 파티에서 사장은 게임보이가 성공한 건 다 테트리스 덕분인 거야. 게임은 역시 게임기보다 게임 자체가 중요하지. 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 요코이는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게임 때문이라는 말에 삔또가 상해 즉시 게임 만화를 디자인했다. 닥터 마리오라는 게임을 만들어 게임보이에서만 500만 장 이상이 팔려 모든 게임보이 게임 중 6위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물론 페미컴에서도 500만 장이 팔려 도합 1000만 장 이상을 팔았다. 이렇듯 요코이는 게임 디자인에도 실력이 출중했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활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통은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게임이 완성될 즈음에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조언하였는데, 보통 그의 조언을 들으면 안 될 게임도 중박 이상을 치곤 했다. 그런 중요한 조언들 중 지금도 빛을 발하는 조언이 있는데, 그것은 테트리스에 세계 최초로 2인 대전 모드를 추가한 것이었다. 사실 이 게임보이를 이야기하면서 테트리스만큼 성공한 게임이 있는데 그것은 포켓몬스터다. 이 포켓몬도 사실 요코이와 연관이 깊은데, 포켓몬스터의 제작자인 타지리 사토시는 원래 게임 잡지 작가였다. 1980년 후반 그는 적은 돈으로 아파트에 인디 스튜디오를 차려 친구들과 아케이드 스타일의 게임들을 만들곤 했다. 그러던 중 게임보이의 영감을 받아서 게임보이와 링크 케이블을 통해 친구끼리 몬스터를 교환하는 게임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포켓몬스터의 시초였다. 곧바로 타지리는 닌텐도에게 이 게임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닌텐도는 바로 승인하여 자금을 지원했다. 포켓몬스터는 게임보이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자연스럽게 요코이의 프로듀싱을 받게 되었다. 그는 보통 제작자들이 마음 놓고 만들게끔 관여를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인 게임프릭스는 퀄리티를 올리던 중 제공받은 자금이 모두 떨어져서 프로젝트가 동결되고 말았다. 딱하게 여긴 요코이는 그들에게 몇 개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주면서 자금을 제공했다. 요시 퍼즐 게임처럼 회사의 대표적인 IP 요시를 그냥 빌려줬고,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요코이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요시 퍼즐 게임은 1991년 후반에 발매되어 게임보이와 페미컴에서 500만 장이 팔렸는데, 이 수익 덕분에 게임프릭스는 포켓몬스터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었다. 심지어 이 이후에도 게임프릭스는 또 다시 자금이 바닥났는데, 또 다시 요코이가 IP를, 그것도 회사 마스코트인 마리오를 빌려줬고, 이들은 마리오 퍼즐 게임을 만들어서 1993년 마리오 에나리오라는 이름으로 출시해서 다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회사를 나가게 되는데, 당시로서는 시대를 너무 앞선 VR 기술 때문이었다. 요코이는 회사에서 주어진 버추얼 보이라는 희대의 똥제품 계획에 너무나도 바빠져서 결국 포켓몬스터의 프로듀싱을 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미야모토 시게루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버추얼 보이 때문에 자신의 철학이었던 첨단 기술과 화려한 역량으로 무장하기보다 즐길거리라는 게임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는 아이디어를 항시 중요시했다. 검증된 기술을 통해 측면적 사고를 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값비싼 마이크로칩보다 더욱 가치를 가질 수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래픽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결국 닌텐도도 경쟁사들처럼 그래픽 작업에 공을 들이게 되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50시간 플레이 타임을 제공하는 RPG나 액션성이 강한 격투 게임들이 인기를 얻고 있었다. 게임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게임을 하던 기존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포기하고 다른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버추어 보이는 대실패를 하고 자신의 철학마저 부서진 요코이는 한탄하듯 말했다. 닌텐도가 이제 거대 기업병에 걸려 아이디어보다 매출만 쫓는다. 그리고 때마침 그의 인생 계획에는 50살이 되면 회사를 떠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도 50이 되었다. 이후 그는 코토라는 새로운 게임 회사를 세워 재활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었다. 그러던 중 1997년 10월 4일 친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가는데 갑작스럽게 멈춘 트럭을 들이받게 되었다. 요코이가 혹시 앞차 운전자가 다쳤나 확인하러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후면에서 갑작스럽게 질주한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사후에 그가 비밀리에 만들던 반다이사의 완더스완이라는 게임보이의 상위호환 게임기와 군페이라는 자신 이름을 단 게임이 유작으로 발표되었다. 그에게 많은 신세를 진 포켓몬스터 제작자, 마리오 제작자, 게임계의 굵직한 인물들이 그를 추모하러 왔다. 오늘날에 나오는 형편없는 AAA 게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게임은 첨단 기술과 화려한 역량으로 무장하기보다 즐길거리라는 게임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는 말은 두고두고 맞는 말이 되었다.